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약스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양상이 짙다. 새로운 감독이 매우 공격적이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승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다행히 아약스의 팀 컬러가 올라오면서 성공적으로 팀을 수습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과감함을 수비에서도 챙기는 상황에서 미스가 상당히 많은 것은 감수해야 하고 있다. 알메러시티도 중앙 힘싸움을 어느 정도 하려는 팀이기는 하다. 다만 체급의 차이를 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평균 점유도 5할에 미만하는 상태고 이 매치에서는 구도움의 쿠프 메이너스도 없다. 역습 한 방을 기대해 볼 여지까지는 있겠지만 상대의 맹공을 버틸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아약스의 승리가 유력할 것. 역습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그래도 화력이라는 면모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 알메러시티도 중앙 점유나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강호들을 상대로 좋지 못한 편.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효율이나 결정력이 좋은 편이지만 결국 중앙에서의 체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호들에게 당하는 이유. 주요 공격 옵션인 미드필더 윌름손도 중앙이 먹히면 뭘 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알크마르가 28골을 넣고 있는 파블리디스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은 그나마 단점. 하지만 우측 윙백의 전진이나 메짤라 대 위트의 활약 등 보조 득점원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알크마르도 강호들과 만나는 상황에서는 공이 중앙을 잘 뚫지 못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약체들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아니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기대한다. 그동안 알크마르를 상대한 고어헤드가 중앙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드물었다. 올 시즌에도 고어헤드가 강약 약강 성향이 매우 강한 상황. 알크마르의 주포 의존도가 좀 높다고는 하나 우측 윙백과 양 메짤라들의 공격 기여도도 만만치는 않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바이크의 플레이는 수비와 역습. 물론 롱킥이 주를 이루는 플레이는 정교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최근 제공권을 장악한 민의 활약으로 꽤 효율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트레흐트 마이너스 알크마르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꽤 난전 양상을 잘 만드는 모습.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기색이 너무 크다는 점이 흠이기는 하다. 지볼레가 꽤 주도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강하다. 특히 자신들의 중앙 싸움에서 할 만한 상대들인 하위권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 다만 공간을 내주는 리스크를 엑셀시오르에게도 찔리는 등 이쪽도 수비적으로 안정성이 좋은 팀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고 있다. 무승부도 픽할 가치는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다. 주도하는 쪽은 즈볼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뒷공간을 크게 내주는 특성상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발바이크의 역습 효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금일 네 번째 경기 엑셀시오르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가 헤라클레스 상대로는 조금 약한 편이다. 특히 헤라클레스가 지공을 조금 섞는 상황에서 전력이 부족한 엑셀시오르가 라인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탓. 최근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는 네이메언이나 아인트호벤 같은 팀에게도 무력한 모습이었다. 헤라클레스가 그 정도의 전력은 아니라고 하나 이 양상에서는 엑셀시오르가 약했던 것이 사실. 헤라클레스는 잔류를 하기 위한 승점은 1점. 따라서 헤라클레스가 90분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느 정도 보수성을 띠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는 있는 팀. 알크마르를 상대로 5골을 뽑거나 33%의 파이널 서드 공 투입을 기록했음에도
2-0 승리를 기록한 매치도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승리를 거둘 듯. 일단 주도권을 엑셀시오르를 상대로 잡는 시간대가 길었다는 점과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공격 효율을 높이는 능력이 좋다. 물론 헤라클레스도 잔류에 필요한 승점 1점만 가져간 뒤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헤이렌베인 대 비테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테세를 상대로는 상당히 할만한 상황을 만들 것. 강호들에게야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으나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본인들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롱킥 역습 같은 것에 당하는 것은 볼렌담 엑셀시오르 등 약체들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요소이기는 했다. 수비가 안정적인 팀은 아니다. 비테세가 생각보다는 중앙에서의 점유는 가져가는 편. 원정에서도 50% 남짓은 점유를 가져가고 있다. 결국 리그 내내 공격 효율에서 별다른 반전이 없었던 것이 팀의 치명타가 되고 말았다. 승점 삭감으로 인해서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테세가 강등권을 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헤렌벤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약체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편이 좋겠다. 비테세도 점유를 가져갈 줄은 아는 편이나 공격 효율에서 리그 최악 수준을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제노아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수올로 상대로는 상성에서 좋을 것. 특히 중원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제노아가 사수올로와 비교하면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지배력이 좋은 편이다. 물론 300을 쓰는 특성상 상대의 측면 공격에는 어느 정도 취약할 수 있고 사수올로를 상대로도 이런 약점이 없지는 않았다. 때문에 제노아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화력으로 누르는 것을 선호했던 편. 사수올로는 늘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적은 편이고 때문에 수비 조직이 늘 부담을 크게 가지고 가는 편이다. 중원이 제법 퀄리티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중위권 팀들에게도 약했는데 몬차나 토리노 같은 팀에게도 실점을 내주고 진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베라르디의 이탈로 인해서 로리엔테 말고는 측면을 맡길 선수도 없다. 일단 제노아가 사수올로보다는 경기에서 보여주는 중원의 안정감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사수올로도 측면을 긁는 식으로 제노아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하기는 했지만 수비의 부하가 늘 따라오는 전력이고 베라르디의 이탈이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